흐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정문 앞 면회소에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들, 예쁘게 화장하고 손질한 머리에 브랜드 핸드백을 든 어머니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온 젊은 여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월에 바랜 검은색 점퍼에는 여기저기 실밥이 뜯어져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뚫려 있을 정도로 낡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여성은 면회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내디디려 했다가 다시 멈춰 섰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하나둘씩 여성을 흘끗거리며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여성의 얼굴에는 50년 넘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와 눈가의 깊은 주름,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손등에 박힌 상처 자국들, 모든 것이 평생 고생해온 삶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의 간절함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지만 여성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비를 맞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시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선물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면회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따뜻한 실내 공기가 젖은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뒤에 서며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죠. 면회소 안은 따뜻했지만 여성에게는 더욱 숨막히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와 낡은 운동화의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야 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면회 절차를 익히려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확인을 받으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렵지 않은 절차였지만 처음 와보는 곳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조교가 여성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표를 단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군복에 반듯한 자세,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조교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여성의 모습이 그의 직업의식을 자극했던 거죠. 부대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의심스러운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조교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중한 듯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말투였어요. 면회 오신 거예요? 여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기보다는 고개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편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조교에게는 더욱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까? 혹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어느 분 면회 오신 거예요?
조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딱딱해졌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과 소속 부대를 말했습니다. 김철수요. 3대대 1중대에.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조교는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여성은 당황하며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긴장 때문에 말이 더듬거렸고 그런 모습이 조교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신분증 갖고 오셨죠? 조교가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낡은 가죽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지갑도 모서리가 다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신분증도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조교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보며 발급 날짜와 주소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른 면회객들에게는 이렇게 까다롭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여성에게만 유난히 엄격했습니다. 조교는 의미심장한 소리를 내며 신분증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면회객들은 이미 절차를 마치고 면회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유독 이 여성만 오래 붙잡고 있었거든요. 면회소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더욱 위축되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어요. 조교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정당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는 신분증을 여성에게 돌려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른 면회객들과 여성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아버지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예쁘게 화장한 어머니들, 그리고 눈앞에 초라한 여성, 그 극명한 대비가 조교의 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른 부모님들 계시는데 조교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여전히 의심 가득한 말투였어요.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아들, 면회 왔다고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조교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오신 건 아니죠? 조교가 더욱 노골적으로 의심하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담긴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부대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반응이 조교에게는 더욱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마치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경험상 진짜 부모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몇 달간 면회소에서 근무하면서 본 부모들은 모두 반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민간인이 함부로 부대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조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보안구역이라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명백히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움츠러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김철수 면회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조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부모님 맞으세요? 조교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물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좀 보세요.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장도 제대로 입고 오시고 선물도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조교의 시선이 여성의 낡은 점퍼와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로 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이런 모습으로 와서 부모라고 하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어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는 이런 옷밖에 살 수 없었고 아들에게 줄 선물도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지만 워낙 오래된 옷이라 낡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가져오셨다고 해서 부모라면 다 되나요? 조교가 비닐봉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 순간 면회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어린 시선으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굴욕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더욱 꽉 움켜쥐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조교는 가슴을 펴고 더욱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부대의 질서와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여성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면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요. 여성은 눈을 크게 뜨며 조교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신분증도 보여드렸는데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혹시 다른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조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이 규정입니다. 조교가 팔짱을 끼며 관료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면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대 보안을 위한 필수 조치예요. 실제로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조교는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조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도 미리 작성해 오시고 신원보증인도 데려오시고 그리고 시선이 다시 여성의 옷차림으로 향했어요.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간단한 신분 확인만으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었거든요. 하지만 조교는 여성을 돌려보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까다로운 규정들을 즉석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말이죠. 여성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을까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두 정거장씩 걸어가며 비를 맞으면서도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을 텐데요. 몇 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들도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간절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여성이 작고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교의 완고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니 여기서 아무리 애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 면회객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조교가 너무 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자신들의 면회에도 영향을 줄까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면회소 출구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처음 들어올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실망과 좌절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구부정한 어깨, 축 처진 고개, 그리고 깊은 한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교가 마음을 바꿨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조교는 이미 다른 면회객을 상대하고 있었고 여성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바람이 여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어요. 면회소 안의 따가운 시선들과 모멸감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여성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아팠지만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부대 정문까지 나온 여성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높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 텐데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초라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말이에요. 여성은 부대 정문 앞 작은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벤치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직접 담근 김치와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사탕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여성에게는 온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언제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면회 잘 다녀오고 계신가요? 아들 면회 오다가.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어요. 그냥 돌아가려 한다. 전화기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걱정과 당황이 묻어났어요. 평소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면회가 안 된다고 하네. 신원 확인이 안 된다나 뭐라나. 여성은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한 굴욕과 모멸감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뭐.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여성의 담담한 말투 뒤에 숨겨진 상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교라는 사람이 뭐 별일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거겠지. 여성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가난하면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는 게.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부대 앞에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왜 그래? 괜찮다고 했잖니. 너까지 힘들어할 것 없어. 여성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다음에 다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발 거기서 기다리세요. 30분, 아니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일로 그렇게까지. 여성이 말하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여성은 멍하니 폰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 안에 넣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또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한적한 도로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첫 번째 차는 헌병 차량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 띠가 둘러진 군용 차량으로 지붕에는 헌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차는 검은색 SUV였는데 앞쪽 범퍼에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표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차량들이 부대 정문 앞에 급히 서자 경비병들이 당황한 모습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부대 안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고 면회소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헌병 차량에서 2명의 헌병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곧이어 검은 SUV에서 한 사람이 내렸는데 그 순간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 사람의 견장에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장 계급의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의 모든 장병들이 긴장한 채 차례대로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소에 있던 조교 김민수도 갑작스러운 소동에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과 부대장이 급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대장은 어디 있나? 장군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지만 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곧 부대장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장군의 방문에 당황한 듯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이었죠. 장군님, 무슨 일로 갑자기? 부대장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장군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여성이 장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빗속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의 여성을 발견한 순간 장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딱딱했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깊은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장군은 망설임 없이 큰 걸음으로 여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 이 높은 계급의 장군이 저 초라한 여성에게 가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당황한 채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장군이 여성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명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조교 김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초라한 여성이 바로 이 존경받는 장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적고 계세요? 안에서 기다리시지 그러셨어요. 장군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성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높은 계급의 군인이 아닌 어머니를 걱정하는 평범한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는 부대장과 조교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온화했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입가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면회를 막은 사람이 누구인가? 장군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바뀌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조교 김민수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존경받는 장군의 어머니를, 그것도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교 김민수는 장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 닿았어요. 장군의 어머니를, 그것도 이렇게 모독적으로 대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조교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떨리는 모습만 봐도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교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면회소 직원들과 목격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곧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교가 여성의 면회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하면서 무시했어요. 가방까지 가리키면서 비웃었다니까요. 증언들이 이어질수록 장군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장군은 분노를 억누르며 먼저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이런 일이.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로서의 애틋함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런 일로 내가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자신보다는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아들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일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부대장을 향해 단호하게 돌아섰어요. 전 부대원 즉시 집합시켜 지금 당장.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10분 후 부대 운동장에 모든 장병들이 집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군 앞에 서 있는 조교는 이미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후회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조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똑똑히 들어봐라. 장군이 전 부대원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교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어요. 내가 직접 말해. 내가 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해. 조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생겨서 초라해 보여서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면회를 막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고. 조교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비웃었고 정말 부모가 맞느냐고 모욕했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장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나? 장군이 조교를 향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조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흙탕이 된 운동장 바닥에 이마를 대며 여성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교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심 어린 참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성은 무릎 꿇고 있는 조교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어깨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섞여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조교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어요. 일어나거라. 여성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오히려 자애로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다독이는 것 같은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한 건 괜찮다. 여성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일들을 겪어왔다.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무시당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졌어. 그건 내 문제고 내가 감당할 일이다. 여성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교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는 그 손이 가벼워선 안 된다. 여성의 말이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 오는 소리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짜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겠니? 조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성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여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여성이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마음을 보고 진심을 봐야 해.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그게 진짜 군인의 자세 아니겠니? 주변의 모든 장병들도 여성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가 주는 가르침이었지만 그 무게는 그 어떤 교육이나 훈시보다 무거웠어요.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진짜 교훈이었거든요. 면회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은 아들과 함께 앉아 준비해온 소박한 반찬들을 나누어 먹었어요. 비닐봉지 안에 김치와 밑반찬들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모자 간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을 장군이 정중히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너무 특별 대우 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여성은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모습을 함부로 보지 않았어요.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차 안에서 장군은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조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자신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장군은 조교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줘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면회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을 더욱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깊은 가르침이 전체 부대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였어요. 훗날 조교 김민수는 이 일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저녁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도 늘 이날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절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다. 세월이 흘러도 그 교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품성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